자, 우리가 일단은 그런 좀 심각하게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망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미국이나 뭐 스위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위스 정책 당국은 이날 유럽장 마감 직후에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크레디트 스위스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도 살아남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분리 매각. 분리 매각 한다는 건 결국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파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은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징후는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직후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70조 정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70조는 받았어요. 자, 이제 그걸 버티는 거야. 그리고 최대 4조 2천억 규모의 선순위 채무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증산을 해줬는데 유동성 보충을 해줬는데, 자, 이것 가지고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그 부실 여파로 스위스 증시에서는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유럽의 은행주들도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한때 12% 떨어졌고 독일 도이치뱅크도 8% 떨어졌고 유럽의 금융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제고 미국은 실리콘밸리 뱅킹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킹, 이게 이제 지역 은행 중에 좀 큰 은행 같아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은행을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시켜 버렸어. 스탠다드 푸어스는 짤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탠다드 푸어스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신용 등급을 A-에서 BB 플러스로 4단계나 낮췄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구제금융을 해줬으니까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미국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지금 오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소매금융은 예를 들어서 소매금융은 다른 데서 인수를 하고 뭐 UBS나 뭐 다른 데서 인수하고 나머지는 뭐 청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위기설에 휩싸인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상대로 미국의 주주들이 재정 문제를 은폐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야. 이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심각한 고객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무 보고서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죠? 그거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자를 속였다라는 거야. 그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연금도 샀고 뭐 우리 어디 어떤 자산에서도 이거 투자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소송을 걸겠죠. 왜냐하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그걸 공시를 안 했잖아. 그죠? 자, 뉴저지주 캠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굉장히 지금 벌써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유동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현지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거나 스위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투자은행 부분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고 그 나머지 소매금융은 뭐 UBS에게 넘겨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쪼개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투자은행 부분은 부실하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청산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뭐 소매금융은 넘겨주고 뭐 없어지는 거죠. 파산한다는 얘기지 이게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파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파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16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자, 수익성이 없는 사업 모델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라는 거야. 밑빠진 독. 그죠? 돈을 못 번다 이거야. 수익성 없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야. 직원이 5만 명이나 되는데 그 직원 5만 명 월급만 줘도 얼마예요, 그게? 향후 크레디트 스위스들의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이 계속되면 수익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출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도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JP 모건 체이스는 이날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현상 유지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스위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대형은행 UBS가 CS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은행을 쪼개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 은행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뭐 이게 다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 주류 경제 전문가들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랄까 과감하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 자, 우리 그 독자들이나 조금 그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 그냥 CS는 뭔가 이게 청산 단계로 들어갔구나. 아예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돼. 그 시간 동안에 뭐 대형 그 미국의 펀드들은 뭐 무슨 뭐 매도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고 시간을 끌게 하는 것 같아. 예? 결국 그러다 막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 JP 모건은 UBS가 CS를 인수하게 되면 스위스 산업에 대한 기업 공개를 통해 투자은행 부분은 정리하되 자산관리 부분은 유지할 것도.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은 청산 절차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CS 경쟁사인 UBS가 강제 통합하는 당국의 시나리오에 양측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CS도 반대하고 UBS도 반대한다. 뭐 CS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그럼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UBS는 부실을 인수한다니까 또 반대하고. 자, UBS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 대한 불신을 합병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 이 CS가 한 투자은행 IB 부분은 너무 부실해서 인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외신들은 CS의 문제는 돌발적인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 모델에 있다. 버블이 낀 데 투자했다라는 얘기죠. 자,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장애 요인 등을 고려할 때 UBS와 CS 간의 합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CS는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뭔가 청산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기사들을 보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청산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드러날 것인가. 그죠? 이제 부실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장이 나타날 거 아니야. 다른 은행들에게. 근데 지금 다른 은행들이 부도날 거에 대비해서 그 CDS로 해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기간에, 지금 요 기간에 분명히 어떤 위험한, 다른 은행에 파급되는 위험한 요소들을 지금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현금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은 현금화가 중요한 거야. 어느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가능한 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